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또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탈탈 털어놓고 가는 시간 탈탈탈입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분 모셨어요. 저희가 한예진 선생님이고요. 이분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외할아버지 쪽이 항일 빨치산 출신, 그리고 친할아버지가 검찰소 부소장, 맞죠? 북한으로 말하면은 상위 1%, 그쵸. 0.1% 그렇죠. 안에 예, 그렇게 살다 오신 분인데 고향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 차 한예진이고요.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무산이면은 그 철강석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네, 무산 강산. 진짜 많아요? 네, 많아요. 제가 그 인차 타고 그 꼭대기 올라가 봤는데 되게 탄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뭐 토끼풀이나 이런 거 뜯으러 이제 잠깐 어렸을 때 갔었는데 그냥 지금에 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거기는 땅만 파도 철강석이 막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아무튼 많기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시구나. 여기 보니까 그 자매가 되게 많아요. 북한이면 뭐 자매가 3명이면은 총 4명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 4명 하면 총 6명인데 되게 식구가 커요. 어떻게 뭐 4남매였네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엄마가 이제 아들 하나 더 낳겠다고 이제 낳는데 어떻게 막내가 이제 늦둥이가 이제 저랑 8살 차이거든요. 아, 그래요? 늦둥이가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는 많이 싸웠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니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언니랑 저랑 싸우고 또 남동생이랑 저랑 싸우고 여동생이랑 그 위에 남동생 이렇게 싸우고. 근데 저는 가운데 끼어가지고 되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많이 치웠던 것 같아요. 한반도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중국에 치고 일본에 치는. 원래 둘째가 제일 힘들대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북한에서? 좀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북한에 있을 때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래요? 좀 조용조용하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격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내가 이렇게 내성적으로 살면 나만 당하고 살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내 표현을 많이 하는 걸 좀 바뀌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 한 번 혼나면 그게 이틀 동안은 가요. 방구석에 앉아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엄마랑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무슨 성격이 저렇게 그렇냐고. 근데 언니는 엄마한테 혼나면 바로 돌아서면 엄마 막 이렇게 하는데 저만 그렇게 막 이상하게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어서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조용조용. 네. 공부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나요, 혹시? 아니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게 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그 합반의 남자들한테 많이 맞고 다녀. 아, 진짜요? 네. 저만 꼭 유독 이제 맞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막 진지하게 때리는 제가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요? 저 북한 남자잖아요. 네. 북한 남자들은 사랑하는, 좋아한다는 표현을 그 표현을 그렇죠. 관심 있다는 막 가가지고 표현을. 연필통도 막 뺏어오고 막 던지고 막. 그러고 이제 교복 이제 하얀 이제 교복을 입었잖아요. 그럼 잉크 이제 뒤에 이제 그러고 그럼 앉으려고 하면 의자 이제 뒤로 빼고. 그다음 그 우리 학교는 매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학교 경비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옥수수 껍질 오살이라고 그거 이제 손등에다 올려놔서 이제 자다가 이제 놀래서 이제 뚜껑이 일어났더니 이제 손등에 이제 물집이 올라오고 그렇게 많이 너무 심하다. 그렇죠. 장난의 도가 좀 지나치네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저희가 이제 10분마다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언니네 반에 뛰어가요. 언니 나 또 맞아냈다고. 언니가 또 출동. 그럼 언니가 좀 학교에서 좀 꽤 이제 언니랑 몇 살 차이였어요? 2살 차이였어요. 그럼 언니가 또 이제 막 뛰어 아니면 또 언니 선배 오빠들 이제 데려와서 언니가 이제 남자들 다 대동하고 딱 오는 거네. 괴롭힌 놈 나와. 내 동생 괴롭힌 놈 누구야? 맞아요. 그래서 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맨날 눈을 얻어맞고 다니냐고
뭐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아름다우세요? 아니요, 그때는 또 네. 더 아름다우셨을 텐데. 예. 이게 남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은 또 못한 거고. 네, 그런. 졸장부예요, 졸장부. 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면 가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뒤에 여자애들은 보통 검은색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어요. 셔츠를 입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뒤에서 막 잉크를 이렇게 막 던져요. 그러면 이게 탁 튀면 이렇게 번지잖아요, 옷이. 네, 그렇죠. 예.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러면 여자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또 막 남자는 막 여자가 이렇게 화를 내면 또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북한 옛날에 그렇게 하셨나요, 혹시?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희 윗세대는 혹시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 농촌동원 같은 경우도 나가잖아요. 그 가을에 혹시 네, 나가 보셨나요? 농촌동원 딱 이렇게 3학년 중학교 네네. 3학년부터 농촌동원 그쵸, 예. 가는데 농촌동원 이제 한 번 갔는데 너무 이제 힘들고 그래서 열흘 만에 이제 집에 다시 네네. 왔는데 그때 집에 오니까 이제 장염 걸려서 네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치료 받다가 선생님 데리러 왔는데 이제 못 가겠다고. 농촌동원 이제 뭐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고 이제 안 갔어. 그게 이제 학교 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 농촌동원이었어요. 네네네. 아니 농촌동원 그렇게 빠지려면 아버지가 그 매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매년 매년 봄하고 나가는데. 가을에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 좀 집에 좀 잘 사는 집 애들은 이제 그렇죠. 그 기름이라던가 이제 뭐 쌀이라던가 부식물 이제 같은 지연해가지고 거. 이제 아얘는 이제 아파서 이제 병보를 이제 못 간다 이렇게 집에다 두고 이런 경우. 아버지가 상당히 빽이 있었나 봐요. 어떤 일 하셨어요? 네, 저희 아빠가 그 양정 사업소 사료청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이게 양정 사업소면은요. 네. 북한의 협동 농장 있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나다를 다 양정 사업소로 보내요. 네. 그럼 양정 사업소에서 배급소로 이제 분배를 해줘요. 그러면은 나달이 모이는 곳에 사료청 위원장이면 네. 모든 청년들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저기 노동당 입당할 때 추천서 그렇죠. 써주는 자리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당에 입당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료청 위원장한테 와서 위원장 동지 추천서 하나만 보증 좀 서주십시오. 네, 보증서서. 그래야 네, 맞아요. 보증이 돼야 그 명단이 당에 올라가요. 근데 이게 그냥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뇌물 좀 많이 받았겠어요, 아버지가? 네, 아마도 어렸을 때라의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빠가 이제 이런데 이제 그 기차로 이제 기차 빵통으로 이제 쌀 인수하러 이제 출장 갔다 오시면 이제 밤에나 이제 새벽에 이제 지나가시다가 네네. 이제 쌀 한 가마씩 이제 집에다 이제 뿌려놓고 집에다 이제 툭 내려놓고. 던지고 이제 네. 가시고 이제 뭐 해산물이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갖다 이제. 어머니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네. 쌀독에 그냥 아버지가 쌀을 두둑히 쌓아놓고 있으니까. 야. 근데 저희 아빠가 더 좋은 이제 아마 네. 이제 경찰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그 아빠 위에 큰 아빠는 그 청진에서 이제 뭐 대학교 이제 간부 쪽에 일을 교수님 네, 하셨어요. 그런 쪽을 하시고 다 그러셨거든요. 한 자리씩. 근데 왜 또 그 아버지가 더 큰 일을 사실은 직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노란자예요. 지금 아버님이 계셨던 제일 게. 먹으라리 네. 많은 네, 자리가. 그런 것 먹으라리는 같아요. 자리여가지고 그래서 안 옮긴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아버지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왜- 하나만 이야기해 준다면 어떤 사고였는지. 아버지한테 좀 들은 거 있어요 혹시? 그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훔치고 뭐 어렸을 때 이런 나쁜 장난을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악동이었네, 악동. 그러니까요. 막 야. 이제 싸움판도 많이 하고 그렇다 하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그 예시임원 처음에 하셨을 때 리비아랑 러시아 쪽에 수사도 나가셨다고. 친할아버지 그러면 아까 검찰소 네, 부소장 하실 부산 때. 검찰소 부소장. 네, 그 전에 예시임원으로 하실 때는 그때 청진도에 계셨다가 이제 부서장으로 무산에 네네네. 이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시임원 하실 때는 리비아랑 이제 러시아 이제 수사 많이 아까 나가셨다. 리비아나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 사람 그렇죠. 사이에서 네, 범죄가 네, 생겼을 네. 때 네. 그걸 수사하러 네, 가셨다는 근데 거군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예심할 때 그렇게 이제 인정받는 예심은 그렇게 수사도 그렇게 잘하셨다고 야, 하더라고요. 명탐정이셨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할머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 친할머니. 친할머니는 피복 공장 지배인 예. 하셨어요.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는 드시는 네. 쌀, 네. 친할머니는 옷, 할아버지는 권력. 그거 다 가지셨나요? 네, 다 가지신 거죠. 뭐 어렸을 때 옷도 네, 그냥 부럽지 잘 입었겠어요, 않게 그러면. 그 무산에 오갈리소라고 네. 이제 간부들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그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이제 북한으로 말하면 담복이라 하죠. 네, 그쵸. 추리닝, 네, 네, 추리닝. 담복 이제 저희 이제 형제들 한 벌씩 이제 가서 가져다 오면 그 노란 옆에 띄운 네네네. 그런 담복 입고 다니고. 아니, 네. 아니 그러면은 일 그렇게 이제 잘하셨어요. 그러다 그래도 이렇게 뭐 가정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잘 편하게 사셨는데 뭐 그때 한 뭐 7살, 8살, 9살, 10살 이때면 북한에서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네, 94년도에 네. 저희가 이제 그거 고난의 행군을 그렇죠. 했는데 예. 저희는 고난의 행군을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무산이면 고난의 행군이 훨씬 심했을 그러니까요. 곳인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집에 이제 학교 안 나서 데리러 가면 네. 풀도 못 먹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얼굴이 이제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못 먹어서 학교를 못 나간다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또 데려오라고 그렇죠. 하지. 그래서 네. 데리러 가긴 가는데 와 저렇게 못 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못 먹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친구들이 이제 행사 이런 뭐 운동회나 이렇게 네네네. 있으면 이제 도시락 사오는데 그 도시락 먹고 싶어서 이제 새투리 밥이라든가 이제 새투리 풀, 버무리 맞아요. 같은 거 먹고 싶어서 바꿔 먹자고 이렇게 입합 주고. 아니, 네. 그러니까 쌀밥 주고 서민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였네요. 네,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야, 참 대단합니다. 그 여기 보니까 6살 때 첫 공개 처형을 받다고 써 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이게? 그냥 엄마가 이제 저기서 이제 농장 밭에서 이제 총살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가보자 그래서 그냥 엄마랑 저는 같이 갔어요? 네. 갔는데 그냥 멀리서 이제 거의 끝났을 때 봤는데 이제 눈이 와서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눈이 이제 핏자국이 이제 많이 있고 총을 쏘니까 피가 튀어서. 네, 태워서 근데 그때 당시 직접 보지는 못하지 거의 이제 네. 끝날 때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저기 이제 내가 막 튀어나왔다고 아이고, 막 예, 아이고. 얘기를 해서 그냥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렇죠. 무서워서 뭐 직접 못 가서 보고 이제 이모랑 엄마랑 이제 그걸 보시고 지금 밥을 못 먹겠다고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처음 이제 총살하는 여기 거죠. 보니까 그 거의 매년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7살, 8살부터 계속 쭉 보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그런 무산군이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도강하고 이제 중국 왔다 밀수에 갔다 하는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런 한국 비디오나 뭐 이런 거 이제 보고 이제 집단 네. 이제 그런 총살하는 네네. 그 성도패라고 해가지고 되게 성도패? 예, 저도 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들었어요. 네. 유명했었거든요. 부산의 성도패 예. 유명해요. 그 그때도- 깡패 네. 조직이죠. 그러니까 깡패 조직인 게 아니고 그 집단이 이제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이제 모여가지고 한국 드라마. 비디오를 드라마 보고 보는? 예, 그거를 그대로 뭐 따라했다는 이제 그런 좀 사는 얘기를 집안의 자제들도 있고. 네,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총살 네. 그런 거. 풍기물란죄 뭐 이런 것도 막 네, 되게 많이 맞아요. 하고. 예. 근데 교수형도 봤다고 그랬죠. 네, 교수형은 그때 그때가 꼭 몇 살 때였어요? 교수형 봤을 때가? 14살, 14살. 13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총살이나 교수형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당 내려가는 그 길에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저거 한 2, 3일씩 이렇게 매달아 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혹시나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았을까봐, 살까봐 아, 네, 2, 3일씩 3일을 네, 매달아 놓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어린아이든 나이 많던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거. 네, 다 보죠. 근데 야, 어린 남자들은 철이 없으니까 돌 거기에 던지고. 예,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그 옷 이거 교정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바지다도 막 질리고 막 아. 좀, 너무 끔찍하다. 그
참.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럼 시체 같은 경우 2, 3일 있으면은 나중에 국가가 그거를 갖고 치워가요? 치워가는 네, 건가요? 가마에다 줄줄줄 말아가지고 그 보안서 차가 와가지고 실어서 예, 저희 그 두만강이라던가 아니면 갯벌 같은 데다가 이제 막 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교수형하고 총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수형이 좀 더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네, 총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교수형은 그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람을 살인을 했다던가 아니면 소를 잡아먹었다던가. 서로 밀도살, 예, 예, 밀도축. 예. 네. 아무래도 배고프니까 농장에 소를 이제 잡아서 이제 그 먹을 수도 있죠. 그 들켜가지고 뭐 교수형.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소가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모든 소는 국가 소유거든요. 근데 소를 잡아먹게 되면 첫 번째 국가의 재산에 손을 댄 거거든요. 그래서 소는 노동력인데 그 노동력을 자기가 먹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범죄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뭐 웃긴 게 소고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한 몇 년 동안은 소고기를 못 먹었어요. 왜냐면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첫 번째는 먹어본 적이 없었고 설마 내가 소고기 먹고 나 죽지 않을까? 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참 소고기를 먹으면 저도 소고기를 먹어서 소를 잡아 먹어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경성에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중학교 뭐 이렇게 뭐 인민학교 거쳐서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첫 일을 하게 되는. 북한은 일을 일을 해도 돈을 안 주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직장을 다니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떤 일을 처음 국가에서 배정을 해줬죠? 선생님한테. 제가 그냥 배정은 안 해주고 그냥 이제 그 그거만 그런 저기 정만 걸어놓고. 정만 걸어놓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남새 과일 상점 이제 판매원으로 이제 야채 정말- 과일. 예, 예. 야채 과일. 네. 네, 거기 그때 아빠가 이제 사료청 위원장을 그만두시고 그 남새 과일 상점 이제 인수원으로 이제 일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따라 이제 아빠 아버지 따라. 따라들 예, 예. 거기 직장에 들어갔었죠. 그럼 채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해오는 과일도 있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아빠가 그 시골 농촌 같은 데 다니면서 이제 달구지로 이제 배추 그런 거 뭐 가져다 실어오고. 오시면 상점마다 이제 그걸 이제 나눠서 이제 팔고 이제 하는데 그때 상점에서 그냥 야매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가격 그대로 똑같이 조금 좀 싸게 이제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다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걸로 그렇죠, 이제 예. 상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국정 가격 이런 건 의미가 없어지고 그때는. 없어지고 그냥 이제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이제 싸게 이제 그때 팔고. 혹시 아버지 뭐 이렇게 배추 한 포기 같은 거 집에다 이렇게 뭐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하셨나요 혹시? 에이, 그런 거 역시 아버지 사진꾼이셔. 아 참. 그러면은 그 혹시 북한에 있을 때 그 뭐 남한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거 혹시 본 기억이 있나요? 네, 제가 15살, 14살 때는 람보. 미국 네, 영화. 미국 이거 네, 그거 람보 이제 DVD로 이제 네. 그거 이제 동네 오빠 따라가서 이제 보고 그리고 16살, 17살 때 첫사랑 봤었어요. 아래 동네 남한의 드라마. 네네네. 근데 그때는 저희가 뭐 남조선이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국 드라마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 연인지 알았어요? 연속국이라고 여태 전 알고 여기 있었어요. 남조선이 한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알고 야, 있었어요. 저보다 네. 빠르시네요. 예. 뭐 이민학교 때 뭐 항상 이제 교과서에 배우는 거 뭐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해방해야 이제 된다. 배웠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경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알고 열려 있죠. 정보가 많았군요. 많이 네. 있었는데 그냥 다들 이제 쉬쉬하고 이제 있는 그런 왜냐면 주민들이 2명당 1명은 스파이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아요. 그냥 이제 집안에 있었던 일은 집안에서만 얘기하는 하고 걸로. 얘기 안 한다. 내 집 밖으로 말을 네. 옮기지 네, 않는다. 맞아요. 그 첫사랑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제목도 첫사랑이에요. 네. 첫사랑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한국에 대한 게 좀 더 신기하기도 와닿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 남자들은 저렇게 항상 자상하고 저렇게 말도 저렇게 조곤조곤하게 하고 네. 막 그러는구나 이렇게 사랑도 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한다 그런 거지. 그때가 14살 때였죠. 16살. 16살 때. 여기 보니까 또 뭐 친구 생일 때는 기타를 치면서 뭐 최진희 씨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냥 친구 생일이나 이제 뭐 학교 이제 뭐 성별회 이런 네네. 거 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뭐 트위스트나 뭐 노란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의 트위스트 노란 네. 셔츠 입은 뭐 그런 노래도 항상 이제 불렀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이제 좀 기타를 치는데 밤이 되면 날씨 좋으면 이제 집 앞에 철길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서 네. 로맨틱하다. 이렇게 낭만적이네요. 네. 그러면 저도 앉아서 옆에서 흥얼흥얼 이제 거리고 근데 그렇게 이게 한국 노래여서 이제 금지된 곡이라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저희는 그때? 중국 노래인 줄 연변 알고 노래인 줄 알고. 노래인 줄 네, 아셨구나. 네, 그래 너무 이제 내용도 너무 이제 좋고 하니까. 좋고 하니까 맨날 이제 뭐 김일성이 노래, 김정일 노래만 네. 부르다가 그래 아무래도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 흉이 좀 더 나고 이제 그쵸. 더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아니 상상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철길에 앉아가지고 네. 두 남매가 언니가 언니랑, 기타를 치는데 네, 자매가, 노을이 네. 이렇게 있고 네, 맞아요. 한국 노래를 딱 네. 맞은편에 중국이 보이고.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노래 안다라고 혹시 뭐 알려주거나 뭐 가르쳐주거나 막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아니요 가르쳐 주진 않고 다 근데 알고 다 있었던 알아요? 네, 다 알고 있었어요. 유행처럼 그냥 그 노래를 네, 알고 그 있었나요? 노래를 그냥 그 노래를 모르면 진짜 바보 되는 그런 느낌처럼. 바보 되는 느낌? 너 왜 이 노래 몰라? 이게 유명한 노래 이렇게 몰라? 하면서. 마치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예, 레드벨벳 맞아요. 부르면 예, 바보 맞아요. 되는 예, 것처럼. 맞아요. 예. 그냥 그게 여기 말하면 유행이고 그게 추세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2004년, 5년 이럴 때니까. 네네네 맞아요. 야,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거의 더 실시간으로 낫겠게. 유통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야, 참. 네. 한류의 힘 역시 대단합니다. 그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채널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중국 이게, 이제 네. 그 라디오를 듣고 싶은데 그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채널을 이제 고정시키는 네. 딱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딱지가 그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채널을 못 돌리고 저 중국 라디오 좀 듣고 싶은데 못 듣고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야, 좀, 너무 그 외부 정보에 목말라 있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경우였네. 특히.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첫사랑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저는 내용이 잘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사랑 이야기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주변에 뭐 언니 오빠들이 뭐 그런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뭐 혹시 뭐 따라한다든지 말투를 네, 따라한다든가 뭐 뭐, 표현을 따라한다든지 뭐 아니, 표현을 따라한 거는 네, 뭐 머리 네, 모양이나 뭐 네, 근데 그 화장법을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 역시 갈매기, 여성들은 네, 화장법. 네, 파장법. 네, 아. 그리고 이제 머리 이제 이렇게 매직한 그런 걸 이제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좀 보수적이라 그런 거, 에이 저게 무슨 연애냐고, 닭살 돋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보면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이제 그 화장법이라던가 이제 옷차림, 머리 스타일 이런 걸 많이 따라했어요. 그러면 이제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 그러면 저동무 좀 알겠네요. 바꾸만. 네. 알겠네. 서로 보면 알겠네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보면 알겠네요. 네.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16살 때 처음 아버지와 함께 두만강을 넘어가게 돼요. 그때 어떤 계기로 이제 두만강을 넘어가게 되죠? 그때는 제가 아빠가 이제 그 함흥이나 단천 쪽에 이제 갔다고 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이제 중국에 이제 데려가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마 이산 가족이 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손님이 나오시면 아빠가 이제 중국까지 모셔다가 이제 거기 1박 2일 이제 일 보시고 이제 데리고 나오시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못한 이산가족을 그 아버님께서 민간 민간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셨네요. 그러면 근데 그게 잡히면 되게 위험한 그렇죠. 일이라는 것만 듣고 그냥 어렸을 때니까 아마도 이제 비밀로 이제 아빠도 알고 계셨는데 아마 비밀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빠도 이제 항상 이제 딸은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가도 이제 그러니까 이
북한에 말고 이제 저 좋은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좋은 것도 보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래서 한국을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북한은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북한은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없다. 네. 핵심 군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검찰소. 네. 그런 집 아들이 저 여기 청년동맹 위원장을 네. 하셨는데 근데 북한은 희망이 근데, 없다. 네,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되게 일찍 깨우셨네. 깨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16살 때 이제 아빠 따라 이제 그러면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그럼 나 한번 가보겠다. 중국에. 네, 그러고 이제 따라와서 왔는데 거기 이제 한국 분이 두 분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말도 저건저건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그 말투로. 말투로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기하다. 그럼 나 가겠다 이러고 이제 철 없이 이제 따라서 한국으로 간다. 북경까지 이제 그 갔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따라왔어요. 네네네.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네, 아빠는 집에 가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서 만났어? 연길에서. 연길에서. 그럼 연길에서 연길-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갔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우리 딸을 좀 한국으로 데려가라. 네. 그래서 아버지는 북한으로 돌아가시고 네네. 그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북경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가 알던 사람이고요. 네, 아버지가 예전에 야. 거래를 하셨던. 아니 그러면 어떻게 북경까지 움직이셨어요? 뭐 여권도 없을 테고 뭐 이런 것. 그냥 버스 타고 버스 이제 타고. 몇 박 며칠 동안 이제 갔었어요. 그러면은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여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사진이 전자가 아니고 이제 뗐다 전자 붙였다 여권 나오기 하는, 전이니까. 네. 위조 여권. 그런 위조 여권을 해가지고. 저도 위조 여권으로 다- 비행기 타고 왔어요. 진짜. 대련에서 인천공항으로. 예. 그래서 그때 좀 이제 비행기 타고 이러면 좀 북한 사람이란 게 티가 날 네네.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식당 하시는 그 사장님인데 그 조선족이었는데 그 사모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한 일주일인가 열흘 북한 때를 이상은- 빼기 네, 위해서. 네, 아, 북한 일종의 때를 이제 한국화 작업을 좀 네, 거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사전 연습. 말투라든가 말투 이런 것도 바꾸고, 조금씩 말투 이제 교정, 바꾸고 그러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집에 가고 싶고 아빠 엄마가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그때 싶고 16살 때니까. 예. 그래서 울며 불면서 이제 다시 집에 가겠다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나왔는데 그때 못 온 게 진짜 후회가 돼. 아니 그러면은 조금 더 일찍 왔으면 국경에서 좋았을 다시 저 북중 국경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나오셨어요? 또 강을 진짜? 또 건너간 거예요 북한 쪽으로. 근데 그때 아빠가 이제 좀 이제 그런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 중국에는 경찰들을 이렇게 좀 아셨구나. 끼고 하셔가지고 경찰차 타고 이제 북경에서부터요? 아니요 연길하고 이제 두만강 나갈 때는 경찰차를 경찰차를 타고 타고 가서. 이제 그럼 북경에서 다녔어요. 연길까지는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데리러 오셨어요. 데려- 예. 아버지가. 아니요 그 그 한국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그래서 장촌에 북한에서 북경에서 나 다시 북한에 돌아갈래요.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하니까 장충에서 사람이 온 거네요. 네네. 북경까지. 그래서 네. 그 사람하고 같이 연길에 왔고 네. 연길에서 또 그 국경 가면, 네. 지역까지 갈 때는 경찰차를 타고 네. 두만강 어떻게 넘었어요 그러면? 두만강은 저희 고모부가 국경경비대 대할 참모를 하셨고 뭐예요? 아니 저 할아버지가 아니, 검찰 부소장 고모부는 그러면 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이 네. 국경 수비대 대열 참모. 네. 어떤 일이에요? 그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그 사람은? 국경경비대 대할 참모는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조동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셔요. 그 국경 관리를 하는 분이시네요. 네네네. 야, 그 신변 위협 이런 건 없었겠네요. 강 넘을 때. 그냥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게 가능하셨던 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산 가족을 만나보기 위해서 아버님한테 의뢰를 해주면 아버지가 뭐 단천이라든지 함흥이라든지 청진에 나가서 네. 그 이산 가족분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중국에 가는 게 상봉시키고. 상봉시키고 다시 함께 돌아오고 네. 가능했던 게 고모부가 국경 수비대 그렇죠. 제일 대열 참모. 위험한 네, 구간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저는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두만강을 넘었어요. 집에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 놀랐어요? 놀라셨죠. 이미 남조선에 가 있을 그렇지. 아이가 지금 네. 집에 오니까 네. 아,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게 결심하고 딸 보낸 건데 가는데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뭐 그때 당시 뭐 자식이 부모 보고 싶다 하니까 그냥 아.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냥 왔다고 이제 후회한다고 이러면서 아버지가요? 네. 화는 안 내셨어요? 아니 화는 안 내셨어요. 아,
야, 이게 참 대열 네. 참모. 그러면은 그렇게 그때가 16살 때면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할 그 즈음이잖아요. 그렇죠? 고등중학교. 네, 맞아요. 학교도 그때는 잘 가고. 안 다녔어요. 다녀봤자 뭐 그쵸. 배울 것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맨날 뭐 농촌동원 뭐 나무 하러 산에 가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아. 거의 이제 학교는 그러면 아버지가 딸들을 다 한국 보내려고 그랬어요? 네. 셋 다. 아니요, 막내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아, 막내는 그때 8살 어렸으니까. 네, 8살 네, 이렇게 8살 네, 8살 됐으니까. 됐으니까. 막내는 아직 더 이제 있어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이산가족 찾아주기 전화 연결을 아버지가 하셨고 그 언니와 같이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언니도 같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북한은 이제 미성년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범죄를 지어도 이제 그쵸, 예, 뭐 쉽게 나오니까. 쉽게 예.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언니가 되게 당차고 되게 똘망똘망하고 그렇게 이렇게 무서움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언니가. 동생이 맞으면은 가서 남자들한테 그렇죠. 딱 이렇게 하는 정도면은 네, 그래서 체구도 저보다 되게 작아요. 키가 53 정도 이밖에 안 되는데 되게 언니가 저는 그냥 집안의 일을 이제 하고 엄마 일손 돕고 언니는 이제 아버지 아빠랑 일손. 같이 이제 꼴동품 나르고 골동품. 네. 그런 거 같이 네.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골동 말고는 또 뭐 왔다 갔다 옮기셨어요? 송이철에는 송이 송이. 네. 같은 것도 하고 화석, 수석 화석 이런 거, 그러니까 야, 예, 그런 것도 혹시 이제. 구리도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안 했어요. 그건 위험하니까. 그거는 진짜 위험하니까, 위험한 일이라서 그럼- 그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런 그렇죠. 일은 예. 뭐 옷가지나 오토바이 뭐 이런 거는 안 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하신 중에 아버지가 아빠가- 중국에서 차를 예, 수입을 했다. 겨울에 이제 네. 차로 밀수로 이제 해서 아, 차체? 했다고. 예. 트럭을요? 네. 예, 근데 거의 어렸을 때는 그런 일 하실 때 비밀로 항상 하셨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혹시나 말실수를 이제 하니까. 나가서 실수하던가 네. 아니면 이제 그 보안소에서 와서 야 너네 아빠 어제 뭐 했어 이렇게 혹시 이제 사탕이나 주면서 이제 얼리면서 이제 아. 물어보면 이제 다 얘기할까봐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는 거의 이제 비밀로 했어. 그냥 아. 눈치만 아빠 운전이 어디 가는구나 이래 눈치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야, 아버지가 상당히 깨이신 분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을 네, 그러니까. 네, 많이 하셨네요. 차를 밀수할 정도면은 네. 그럼 그 차는 어디 파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마 이제 청진이나 이제 뭐 라진 쪽 이런 쪽에다가 이제 무역하시는 사람들한테. 무역하시는 사람들한테 팔았던 거. 물도 좀 주세요. 저도 물 좀 먹을게요. 지금 입이 마르네. 아, 참. 그럼 예진 씨도 저 탈북 브로커 전화 연결한 거예요? 언니랑 같이? 네, 저희가 중국이랑 가까이 살다 보니까 참 유리한 게 중국이랑 가까이 네. 있다 보니까 중국 그 핸드폰을 저희 집에서 신호가 터져서 쓸 수가 있었어요. 핸드폰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네, 그 상대방 브로커. 브로커가 대방이. 이제 네. 그거 그 시시때때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모토로라 모토로라. 모토로라. 그거를 이제 주셔가지고 그거 집에서 몰래 충전해서 이제 숨겨뒀다가 이제 쓸 때만 이제 딱 쓰고 우리 아빠 전화 통화할 땐 밖에서 이제 망 보고. 그럼 아버지는 집에서 앉아서 어이 대방 이렇게 아, 이야기하고 예, 예. 딸들은 밖에 밖에서. 나와서 아빠 경찰 와 이러면 아빠 딱 끊고 숨기고.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참 이제 좋았던 게 이제 전원주택 독집이어서 네. 이제 그렇게 막 소음이나 이런 게 잘 안 들렸었거든요. 위치도 딱 두만강 네, 옆이었어요. 두만강 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이제 두만강이에요? 두만강이 보이고 여름에는 아빠랑 반디질 하러 나가고 고기 잡고 두만강에, 반도 들고 수영하러 빵깡통 들고 수영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빵빵 터졌겠네요. 네, 전화가. 완전히 잘 그 중국 강 쪽에서 보면 집이 보이겠네요. 네, 보여요. 그 중국 가서 한번 이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국 사람들은 그 그렇죠. 연선 쪽에 이제 네.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니까요. 네,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제 16살 때 그렇게 이렇게 아버지의 권유로 탈북을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아버지와 북경까지 어머니 왔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탈북을 이제 19살 때 해요. 이거 네. 왜 했죠? 3년 후에. 네. 네. 그러니까 밀수도 좀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뭐 잡아가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좀 조사랑 잠깐 이제 받고 했는데 계속 이제 뭐 안전원들이 와서 이제 필요하면 이제 담배 달라 뭐 술 엄마한테 사달라 와서, 아빠한테 와서.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게 그 살얼음판에서 사는 그런 심정이라 할까. 언제면 이제 항상 불안한, 이제 네.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막 쪼그라들 것 같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살고 경찰들이 이제 지나가다 우리 집 쪽으로 오면 혹시 또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항상 그런 심정에서 살아. 더 이상은 이제 못 불안해서 버티겠더라. 못 살아요. 불안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이러고 그냥. 아무래도 중국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저희는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이제 오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뭐 고모부가 대열 참모였으니까. 네. 그러면 두만강 넘으실 때 혹시 혼자 넘으셨어요? 네, 혼자 넘었는데 그때 중국 분이 이제 그 여권 떼고 이제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오징어나 북한은 네. 낙지랑 그쵸. 이제 마른 명태 낙지, 같은 걸 마른 이제 명태. 많이 이제 가지고 가시더라. 네네. 장사고 엄마가 이제 시장 장마당 나가서 사오면 이제 그걸 이제 집에다 쌓아놓으면 그거 이제 중국 사람이 가져가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쵸. 뭐 불법은 합법적으로 아니었죠. 이제 맞아요.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아빠가 이제 전화를 하셔서 아 우리 딸 이제 중국에 가겠다고 하는데 좀 이제 좋은 곳에 좀 보내달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중국에 이제 넘어올 때 한국으로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요 그때 당시는 안 했어요. 아, 이때는 이제 예, 중국만 가는 중국에만 중국만 가야겠다. 가는 걸로 하고 생각하고 중국 땅을 두만강을 넘었어요. 그때가 네. 몇 월 달이었어요? 11월 19일 날이었어요. 11월 19일. 네. 얼음 올 때인데. 얼음이 얼어서 그때 얼음 덩어리가 이제 막 둥둥 떠가는데 이제 허벅지 이제 치면 이제 멍들고 이제 아이고 덩어리 강이 와서 예. 팍 그때가 때리고 제일 가는. 위험할 때. 제일 그리고 위험해. 살도 찢어지고 얼음에 네, 비어서. 맞아요. 그때 넘고 그럼 그쪽 반대편에 그 중국 그분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네,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차가 이제 큰 길 올라가니까 차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차 그거 타고 이제 연길을 이제 들어왔었죠. 그래서 연길에서 한 반년 6개월 정도는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반년 그냥 6개월은 6개월 정도에 6개월에. 6개월 정도는 살았던 것 어떤 같아요. 일을 하셨어요? 일 안 하고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쨌든 연길에서 살면 이제 안전이 이제 위험하니까 네네. 그분이 이제 안쪽으로 이제 그런 아는 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좋은 곳에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찾다 보니까는 시간이 이제 좀 걸려서 좋은 곳이라면은 주로 뭐 안전한 곳을 안전한 곳, 말씀하시는 예, 거죠? 시골이라든지 이런데. 예, 뭐 식당 같은 식당 데나 같은데. 그런데 안전하게 이제 내 신변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중국 분은 되게 좋으신 분이네요. 아버지랑 아는 분이고 네. 거래를 오래 하셨으니까요. 네. 정말 좋으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여자를 팔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쵸, 네. 많죠, 그럼.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집에 있었던 거네요. 네. 그 집에서 북한 때를 좀 빼고. 네. 그리고 갔던 곳이 어디예요? 청도에 있는 그 한국 사람이 하는 회사는 김치 공장에 이름- 칭다오. 네. 네네. 칭다오에 있는 그 칭다오 맥주. 그렇죠. 네네네, 맥주가 그쵸. 유명한. 그러니까 맥주가 청도에 유명하죠. 있는 청도에 한국 사람이 이제 와서 김치 공장을 하는데 그 김치 공장에 취직이 된 거네, 그러면. 네네네. 거기서 근데 그 6개월 동안 그냥 있은 것도 아니 그냥 중국말도 거기서 좀 좀 배우면서 배우고, 공부를 예. 하면서 그때 그러고 이제 있어서 그때 조금 이제 그냥 대화 정도는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조선족이라 이러고 이제 취직을 이제 시켜주신 거예요. 북한에서 왔단 말이야. 예, 조선족으로. 안 하고 이제 조선족이라고 이제 그러고 거기서 얼마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 3년 정도. 그럼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조선족인 줄 알았겠네요. 네네네, 그쵸. 그래, 혹시 일하면서 뭐 위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파출소에서 이제 와가지고 네. 이제 신분증 예, 검사.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잡혔는데
잡혔어요? 제가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또 이제 중국에서 같이 그 사장님이랑 일하시는 그 또 동사장님이라고 있는데 그 한족 분이셨는데 그 경찰 쪽에 이제 공안 쪽에 아마 힘이 있었나 봐요. 아는 분이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중국 돈으로 5천 위안 주고 뇌물 뇌물 찔러주고. 주고. 네, 저는 아침에 오전에 잡혔는데 오후 때 풀려나서. 엄청 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나절 만에 나온 거네요. 네네. 저는 진짜 잡혀서 묵성되는지. 혹시 김치 공장에 다른 탈북자분 계셨나요? 네, 그때 한 명 있었는데 그때 같이 잡혔는데. 같이 잡혔는데. 같이 나왔어요? 네, 같이. 그럼 만위안을 이제 그분이 쓰신 거네요. 그 네네네. 한국 사장님이. 네네. 한 170만 원 한국 네. 돈으로. 야, 그분 참 감사하네요, 정말.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 그때 탈북자인 걸 이제 아는 알았겠네요. 거네요. 아니요, 사장님은 처음부터 탈북자인 걸 아시고 저를 고용하셨어요. 한국 사람요? 네네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예진 씨가 조선족인 줄 알고 네네네. 사장님은 네. 예진 씨가 탈북자인 걸 처음부터 알았고 네, 알고. 그걸 다 알고 받아준 거고. 네. 그게 위험했을 텐데 참. 왜냐면 탈북자를 잘못 고용하다가는 이제 그 중국 한국- 공안하고 네, 시비가 한국 생길 수도 있고. 사장들이 다 추방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 걸 이제 모르고 그냥 이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국 와서 오자마자 여권을 내서 사장님 만나러 이제 2번 정도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갔다 칭다오로, 왔었어요. 네. 근데 그때 2008년도에 저도 이제 한국을 올 생각이 없었는데 사장님 2008년도에 그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게 수출이 이제 다 컨테이너가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를 양육할 그런 게 안 되니까 내가 회사가 없으면 어려워졌구나.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때 한국을 가라. 한국 가면 그 여권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5천 위안을 이제 주시는 또? 거예요. 네. 이게 네, 정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상황이 그렇게 어려울 줄은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때 다 부도가 나시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회사가 망했군요. 네, 부도가 나시고 이제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있다가 사장님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시고 한국에 오셨을 때 너무 이제 네. 감사하고 하니까 제가 모아둔 돈 그때 한 18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백화점 가서 양봉 한 벌 사드리고 네. 예, 그러고 이제 중국을 이제 다시 가셔서 이제 재개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 표값 이제 48만 원인가 45만 원 됐었는데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전도사에서 비행기표 사드리고. 비행기표 사서 이제 다시 중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연락이 지금은 연락이 아예 이제 안 되는군요. 이제 한 거의 60 가까이 되셔 것 같아요. 야, 참. 제가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받아줬던 이유가 그 예진 씨가 너무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을 참 잘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유 얼마나 또 뿌듯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양복도 해주고 그 비행기표도. 양복을 중간에 이제 한 번 한 2년인가 3년 만에 오셨는데 그대로 또 입고 오셨더라고요. 양복. 네, 그 양복을 잠깐 이제 네. 그 만났었는데 그래서 그거 내가 사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가 사준 맞다고. 건데 잘 입고 다닌다고 이러면서 그때 유행 이렇게 단추가 여기 네. 이제 그 와이셔츠가 2개 있는 와이셔츠가 네.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우 사장님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연락이 또 다시 네, 됐으면 됐으면 좋겠네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아마 사장님께서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베나 TV 그 밑에 뭐 게시판에 뭐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한예진님께 저희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상봉의 시간을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언니가 또 중국에 오셨어요. 중국에 선생님, 그러니까 한예진 씨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언니가 왔나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네, 언니는 제가 먼저 오고 탈북을 먼저 한 다음에. 네, 나중에 뭐 너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뭐 하겠냐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 따라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따라와서 저는 그때 북한을 한 번도 이제 탈북해서 못 갔는데 언니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브로커 통해서 왔다 갔다. 그래, 언니 어떻게 다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스크하고 그냥 수건 이제 뒤집어 쓰고 밤에만 그냥 이제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진짜 겁이 없으신 거네요. 네, 되게 그래서 갔다가도 이제 그 동생이 좀 이렇게 크면 이제 동생 사진 이제 가지고 가족 오고. 사진도 가지고 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언니도 그럼 김치 공장에서 일한 건 아니죠? 아니 언니는 다른 데서 네, 언니는 그때 장춘에서 이제 아, 식당에서 식당에서 일을 잠깐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연락이 또 두절돼가지고 네네. 네, 못 만났었거든요. 아, 그럼 혹시 누가 먼저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언니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연락 두절됐을 때는 이제 한국으로. 네, 그 오던 기간이었던 것 아, 같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 네, 기간이 언니가 연락이 두절돼서. 그럼 언니가 그럼 한국에 와서 예진 씨한테 전화를 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야. 저도 그 타이밍이 네. 2008년? 네, 그때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23살 때, 2008년. 네, 나는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한국 그 위험한 길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네. 언니가 그러면 나랑 이제 인연 끊자고 너 다시 날 못 볼 거라고 협박을 이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꼭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아 그럼 알았다 가겠다고 이제 몇 번을 얘기했다가 이제 거절을 이제 하다가 사장님께서 등 떠밀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저는 그렇게 안 좋은 줄 모르고 그냥 베이징 올림픽 직전에 단속이 아주 심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근데 저희는 이제 부록구들이 이제 다 이제 탈북한 사람들 이제 뭐 한 여러 명씩 모여서 이제 공명으로 이제 데려가는데 그때 그 부록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분이 이제 같이 가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9년 동안 사셨는데 가짜 신분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인데 9년 동안 어디에 사셨던 거예요? 북경에서 예. 살았는데 가짜 이제 호적도 있고 신분증이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분도 이제 한국 오실 분이었는데 그래서 전화 연결했더니 그분은 이미 지금 청도에 와서 지금 부록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언니가 아 우리 그러면 위험하니까 같이 몰려다니면 사람들이 시선도 쏠리고 하니까 그냥 우리 둘이 그냥 본면까지 가자고. 둘이서요? 네. 둘이서만요? 네. 그래서 그냥 기차도 그냥 못 타고. 그럼 부록구 도움 없이? 네. 부록구는 이제 곤명에서 이제 곤명에서 만나기로 하고 부록구 도움 없이 곤명까지. 뭐를 타고 움직였어요? 버스만 그냥 주구장창 타고 다니고 만약에 새벽에 내리면 그 언니가 이제 중국 꿀도 알고 하니까 그 여관 같은데 한 20원씩 30원씩 주고 완전 그런데 이제 하룻밤 그냥 잠깐 묵히고. 묵고 예,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기차 알아보고 버스 타고 또 해가지고 한 3박 4일을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곤명까지. 예. 그럼 곤명에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예, 거기서 이제 딱 이제 그 터미널에 내리니까 전화를 하니까 그 한족 그 브로커가 와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왔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시골길 같은 데를 이제 갔죠. 가서. 거기에 도착하니까 4명이 이제 같이 이제 탈북할 사람들이 4명이 다 여자만, 여성들이었네. 예, 여자만, 여자만 네. 4명 있더라고요. 고모하고 조카, 그것도 이모하고 조카 이렇게 4명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미얀마를 이제 갔는데 미얀마에서 또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메콩강으로 이제 간다고 이제 걸어서 네. 이제 짐 다 지고 이제 갔는데 메콩강 가기 딱 전에 경찰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총을 들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총을 들고요? 네, 미얀마 경찰이요? 태국 경찰이요? 아니, 미얀마에서, 메콩강 보트 타기 전이니까 완전 다들 완전 이제는 북송됐다고 사시나무 떨도 막 다 떨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치고 막 무릎 꿇고 막 빌어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경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조금 이제 중국말이 되니까 내가 한국에 가서 돈 벌어다가 근데 좀 나이가 어렸었거든. 네. 너랑 같이 살 테니까 나 한국 좀 보내달라고. 미인계를 쓰셨네. 한국 좀 보내달라고. 네. 막 그러고 울면 막 졸았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얼마 있냐고 너네 다 합쳐서.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돈이 얼마 이제 여기 바지가랭이 이제 막 꺼내서 이제 모아서 그때 5,600위안인가 이제 중국 돈으로. 예, 주고 거기서 이제 알았다고 너네 갈 때까지 내가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저 보트 오면 타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대로 보트 타고 이제 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브로커라는 사람이 시켜가지고 아마 이
이 사람들은 돈이 조금 있으니까 돈을 뜯어내려고 이제 그렇게 짜고 한 짜고 거다. 이제 했던 것 같아.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예, 예. 그래서 브로커하고 같이 이동할 때는 절대로 돈 있는 그런 내색을 하면 안 내색을 되는군요.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모르고 이제 근데 아, 근데 또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난감 총 아니었나? 아니 근데 진짜 미얀마 총이었어요? 사람들이 총이 있대요. 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산속 반군일 그러니까 수도 반군일 있고 수도 있고. 예. 근데 또 한 명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진짜 저희는 근데 제 그때 말고 그 다음 피해는 북송됐다 하더라고. 근데 다음 피해. 근데 제가 좀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메콩강에서 이제 그 보트 되게 이렇게 가는 보트 있잖아요. 네네네. 탄자로 돼 있는 네네. 그 보트 타고 넘었던 곳이 태국이었어요. 네네. 태국에 그럼 도착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태국에 도착하니까 좀 날씨 어두워져서 거기 이제 그 펜션 같은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또 저랑 동갑인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태국말 이렇게 그러니까 태국말이 아니라 영어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 주인한테 이제 얼마인가 이제 근데 가기 전에 태국 돈을 조금씩은 바꿔서 이제 갔어요. 아, 태국 돈 안 주셨네요, 그러면. 네. 그 돈 달라고 할 때. 돈 다가 네. 중국 돈만 주고 네. 태국 돈 안 주고 조금 가지고 가서 그 숙박비를 내고 그리고 이제 배고프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볶음밥을 이제 네. 파는 걸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볶음밥 먹고 그날 다음 날 이제 씻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버스 타고 거기 이제 가야 되니 어디? 이민국에 가야 되니까 직접 이민국으로 가야 되니까. 네. 예. 잡히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네. 걸쳐서 이제 네. 거기까지 이제 태국 이민국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탔는데 중간에 이제 경찰이 타가지고 이제 잡아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찰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아니요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는데 보고 알아요? 네, 보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네. 잡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조사도 이제 중간에 네. 받고 이제 이민국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쨌든 거기서 잡혀도 이제 한국은 가는 그렇죠. 예. 언제든 가니까 그렇죠, 저희는 예. 이제 뭐 신경도 안 그럼 쓰고 잡혀서 그 경찰 그 뭐 구류장 같은 데 잡혀 들어간 거예요? 네네 거기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구류장에서? 30명, 네, 30명 30명에. 정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예. 근데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잡힌 거래요. 그냥 다 무사 이민국까지 간대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한 보름 정도 그럼 거기 30명하고 보름 정도 있다가 그 네, 30명 전체가 다 이제 이민국으로. 이민국으로 이제 재판 절차 같은 보송돼서 경우도 없었어요, 그러면? 있었어요. 그 구류장에 있을 때 재판을 받은 네, 거예요? 재판 받아야 빨리 갈 수가 그렇죠. 있다고. 예, 그러면서 돈을 그때 뭐 내라 또 하더라고요. 벌금을 내야 돼. 벌금을 그때 내야 얼마 돼. 낸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3,000원인가? 3,000원. 네네. 그 태국 돈으로 3,000원. 네,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고 이민국으로 네. 가셨네요. 네. 이민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민국 생활은 제가 가 있을 때 한 50명, 60명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북한 분들이, 네, 예. 근데 그때가 한창 이제 올림픽이라서 이제 검사도 심하게 해서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한 200명씩, 300명씩 있을 때는 장난 아니었대요. 그 좀 자리 사고 팔고. 네, 자리 사고 팔고 다툼도 심하고 그러고 이제 임산부가 한 명 있었는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양수 터져서 그 네, 네. 양수 터져서 천장에 이렇게 뭐 얼룩에 물얼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룩 졌다고. 아, 진짜요? 네, 그런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엔 또 판매원하고 반장이 또 있어서 그 반장이라는 분이 태국 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태국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 중국에 전화할 수도 있고 한국에 이제 친척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돈 내고 돈 받더라고요 또 거기서. 아, 반장이 돈 벌고 전화하게 네, 좀- 전화 가지고 또 돈벌이를 하더라고요. 그 반장은 그러면 그분이 한국으로 만약 오면은 그 전화를 또 다시 또 그 다음 네, 반장. 반장한테 인계가 되는 거래요. 저도 인계를- 들었어요. 네. 네. 야, 그럼 거기도 기수가 있겠네요. 거긴 기수가 없고 그냥 이제 반장이 나가면 다음 그 이제 나갈 사람한테 이제 주고 근데 반장도 또 거기 안에서 또 그거 한다더라고요. 나름대로 권력자예요. 선거한다. 선거를 한다. 나는 민주 전체를 위해서 네, 뽑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탈북민들이 이제 그 태국 감방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이제 교육을 배우기 시작. 체험을 하고 오는 거네요. 그럼 그 태국 그 수용소에서 그러면 주로 조사를 받잖아요. 그 대사관에서 나와가지고 네네. 조사 받을 때 주로 어떤 걸 물어보나요? 거기서는? 거기서 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뭐 소년단 입단 선서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진짜 이제 북한 북한 사람이 사람이 아닌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혹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래되고 어렸을 때 온 애들은 모르죠.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한테서 배우더라고요. 김일성 장군의 네, 노래를. 노래 그럼 소년단 입단 선서. 그래서 저는 가서 그냥 바로 이제 합격됐는데 또 그거를 이제 합격이 안 되면 며칠씩 또 계속 있더라고요. 이게 몇 번 이제 가서 네. 조사를 하고 닭대가리냐고 왜 그거를 못하냐고 아니 그렇게 배워졌는데 왜 못하냐고. 야, 그 안에서도 과외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예. 야, 다시 이제 북한화를 하네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민국 생활을 마치고 근데 이민국 생활 그럼 마쳤을 때 혹시 그러면 그 6명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 이제 국경 넘었던 6명이 네. 다 같이 움직였나요? 다 같이 같은 기 쓰고 같이 이제 한국 올 때도 같은 비행기 타고. 아, 그래요? 네. 음식은 어떻게 입에 잘 맞았나요? 그 있을 때? 태국 태국이 이민국. 있을 때 그 알랑미밥처럼 막 이런 걸 주고 하는데 닭탕이랑 막 네. 너무 느끼해서 이제 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 하루에 한 끼에 하나씩 계란 이제 주고 네. 하는데 이제 먹다 이제 너무 지치고 이제 못 먹으니까 돈이 있어서 이제 또 특식. 예, 네. 바꿔간 태국 돈. 이민국, 네. 이민국 안에 또 그 장사꾼들이 많이 왔다 다니더라고요. 갔다 해요, 또? 네. 오이도 팔고, 양배추도 아. 팔고, 뭐 닭다리 이렇게 네. 같은 것도 네. 팔고, 네. 그다음에 찰밥 같은 거 덩어리 지어서도 아. 팔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밥 너무 못 먹겠어 그냥 사서 이제 그 찰밥 같은 거 덩어리 하나 사가지고 물병으로 이렇게 쪄가지고 찰떡 떡으로 설탕에 찍어. 사식을 먹은 거예요. 야. 물병을 해서 지금 떡을 만든 거네요. 네네, 그러면? 찰떡 만들어서 거기 또 설탕 있어서. 찍어서. 네, 설탕에 찍어서 이제 먹고. 거기 안에서 제가 원래 외서했는데 한 44kg인가 이렇게 태국 이민국에 들어가는데 50kg까지 살이 쪄가지고. 오히려 네. 그 태국 이민국에서 다 살이 빠진다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살이 근데 저는 쪄가지고 살이 네. 엄청 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한예진 씨는 어디에 이제 가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민국에서 찰밥을 싸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유리병으로 이렇게 쪄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는 거는 네, 여기 있는 그 물통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 2리터짜리. 네. 그걸로 이렇게 쪄가지고. 이게 남들 같으면 그냥 먹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좀 맛있게 맛있게. 또 예전에 어렸을 때 먹던 형태로 만들어 볼까 해서 이걸 떡으로 살찔 만들었다는 수밖에 거예요. 없네요. 네. 아, 참 그렇게 이제 이민국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죠? 네. 저희가 한국 오는 건 2부에서 저희가 그렇죠. 이제 비행기 타면서부터는 입으로 그렇죠. 넘어가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비행기 이제 탄 그 내용부터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동생 이야기 돌아갔던 이야기 뭐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예. 울 것 같아. 뭐 안 하고 싶다면은 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가족 아니, 우셔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아, 오히려 상관없는데 너무 울음이 터지면 안 멈춰요. 지금 그러면 언니와 지금 부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건가요? 네. 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언니는 집에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한예진님 이제 한국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그러면은 2008년 23살 때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셨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셨잖아요. 그때. 네네. 그때 뭐 긴장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어땠어요? 그 태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네네. 이제 기자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해서 아, 소문이 돌았어요. 네, 그렇게. 그 태국 그 이민국 안에서 그래서 모자를 다 사서 써야 된다고. 아, 모자를. 네. 근데 저희도 한국 못 가봤으니까 네. 모르니까 그래서 아 진짜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 이제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한테 이제 피해가 북한에 있으니까. 남아있는 예. 가족들한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모자를 이제 사서 쓰고 이제 푹 내려 쓰고 이제 내렸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네. 조용히 네. 예, 그냥 이제 거기 통과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어떤 분이 내리셔서 이제 저희를 안내하시더라고요. 뒤로 이제 나가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네. 그거 타고 지금 국정원을 이제 딱 예, 들어오셨어요. 갔는데 양 옆으로 오토바이 탄 경찰들
이제 막 이제 호의하고. 호의하고 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믿겨졌어요? 한국이 대한민국에 왔다는 그 사실이 처음에 딱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아니요, 그냥 멍하니 그냥 멍. 신기하기도 하고 네. 이제 믿겨지지는 않았어요. 그 공항에서 국정원 갈 때는 어떻던가요? 바깥에 이렇게 좀 내다봤어요. 네, 봤어요. 그냥 같은 이제 그냥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는 중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오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이제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 어떻게 국정원 직원분들이 잘 대해주셨나요? 네, 거기 있을 때 또 제가 담당했던 분이 언니가 이제 담당했던 그 국정원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미리 언니가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네네. 제 동생이 오는데 좀 잘 봐달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했나 봐요. 지금이 잘 생겼나요? 여자분이셨어요? 아니 남자분이셨어요. 잘생기셨나요 혹시? 에이, 장난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분 이제 딱 이제 그 짐 검사 하기 네네. 전에 이제 제 이름을 이제 부르시면서 이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국정원이라고 해서 이제 무섭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안기부원. 조사 예.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쫄았거든요. 네. 좀 무섭기도 하고 담담해서 어떻게 이제 말 실수를 네네.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되게 터프하게 그분도 이제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방으로 이제 갔는데 언니 아니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언니가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이구나 이러고 조사 잘 받고 이제 교육 잘 받고 이제 나가자고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그래서 네 이러고 이제 그런데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 다 끝나고 이제 쇼핑하러 이제 데리고 그렇죠, 맞아요. 옷 이제 사입히는 데리고 갔는데 그때 또 언니랑 이제 전화 통화 이제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니랑 이제 전화 통화. 국정원에 있을 때요? 네. 우리 전화통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오셔서 이제 나와서. 쇼핑 그러니까요. 할 때 그때 전화 통화 시켜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방에 이제 2박 3일로 이제 맞아요. 혼자 예. 이제 조사받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거의 더 조사받고 3일째 되는 날 비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비가 이제 막 네, 부슬부슬 오는데 막 내리는데. 방에 한 요 정도 방에 이제 있는데 창밖에만 하염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국정원으로 왔네요. 네네네. 면회 온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몰골이 진짜 발이 아니고 물도 이제 물갈이해서 물도 안 맞고 막 얼굴도 살도 엄청 찌고 막 그랬는데 언니는 예쁜 완전 아가씨처럼 이제 샤프하게 이러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냐고 막 언니 막 쓰다듬고 그러면서 막 울었더니 언니가 울지 말라고. 언니는 되게 그런 면에서 남자 같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게 막 이렇게 울고 하니까 그 조사하시던 그 분이 선생님이 울면 언니 보낼 게니까 울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안 울겠다고 이러고 그냥 있는데 언니가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 다 도청된다고. 언니가 그때 이제 25살 때니까 한참 예쁠 때. 네, 도청되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냥 이제 그러다가 언니랑 1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이야기하고, 네,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국정원에 있을 때 저희 경찰들이 이렇게 지키는 분들 맞아요. 계시잖아요. 키 큰 순경들. 나 한국 나가면 저런 경찰들이랑 결혼하고 싶다.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역시 여자분들은 제복도 멋있고. 네. 네네. 너무 막 이렇게 한상을 같이 나한테도 저런 분이 차례가 질까. 막 생길까. 그러니까 여기에 출연하신 이제 송리, 송리란 이런 뭐 여자 네. 20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부터 남한 남자에 대한 이제 환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본 한국 남성들.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오니까 그 순경들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한국사에 나가니까 그게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도 그 군복을 입어서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그렇죠. 네. 근육도 좋고, 그렇죠. 키도 제복도 크고. 멋있고. 네, 그래서 좀 병원에 좀 커피숍 이렇게 다니고 할 때 좀 의사 그 커피숍 네. 근데 그 병원 안에 이제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점장을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 거기 이제 그 레이저런트 네. 의사분들이 네. 이제 오면 이제 대시를 이제 좀 이제 하시는데 그때 되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제 북한에서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지? 항상 이제 거절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분명히 했었고요. 만나실 겁니다. 한국 와서 그렇게 또 네, 그러니까. 대쉬를 받으셨네요. 그때는 그 북한 사람들이 편견이 너무 심해서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북한에서 왔다는 걸 항상 숨기고 맞아요. 저는 예, 살았어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받고 나가지고 이제 뭐 한 2개월 정도 있나요? 국정원에 보통? 아니요, 국정원에 한 보름 정도 정도 있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원으로 하나원으로 이제 맞아. 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조기 퇴소라고. 네. 아, 예전에는 가족 있으면. 연고자가 가족 있어요. 있으면.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열흘 만에 저는 하나원에서 퇴소를. 아, 했어요. 그럼 하나원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많지가 네, 않겠네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원에서 퇴소가 돼서 그때 갔던 곳이 부산이었나요? 아니요, 언니가 그때 집을 받았는데 강서구 쪽에, 서울? 예, 서울 서울 강서구 강서구 쪽에 집을 받아가지고 저는 한국에 이제 오면 이렇게 그냥 북한 사람들이 사는 이제 주택이 따로 있고 거기 이제 정문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예, 아. 그리고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집이 한 12평, 13평 정도 되는 너무 예. 아니 여기 이런 데서 사냐고 그랬더니 아 맞다 내가 듣기로는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라고 다 이런 데서 산다고 해서 저는 그냥 북한 사람들만 보면서 네, 아, 그냥 북한 제- 사람들끼리 네, 모여서는 모여서 이제 정착촌 같은 게 그냥, 있을 네, 줄 알았는데 그런 그게 줄 아니었다. 알았어요. 그리고 경찰들 항상 이제 신변 보호해가지고 이제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 되게 좀 사는 게 답답하고 이제 항상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 풀어주고 네네네. 자유롭게 다니게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조기 퇴소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제 명의로 이제 못 하고, 예, 왜냐면 신분증이 안 나오고 예, 그때 취직도 아, 못 네. 하고, 예. 그 기수가 나올 때 같이. 예, 같이 그때 집도 되는군요. 배정되고 행정 절차가 하니까. 그때 맞아요, 예. 맞아요. 되는 그럼 그 집 배정할 때 혹시 하나원에 가서 추첨을 하셨나요? 아니 안 하고 언니가 서울에는 집이 이제 제비뽑기에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하성 쪽에다 집을 이제 넣으라 해서 네. 그냥 저는 하성 쪽에다 썼더니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집 됐다. 배정한다고 예, 예. 예. 그래서 하성 쪽에 언니랑 같이 갔었죠. 그 언니랑 헤어졌다가 다시 헤어졌다 있었던 게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그럼 2년 정도. 2년 정도. 네. 2년 만에 언니를 만나고 언니랑 같이 뭐 첫날 밤 그렇죠. 그 첫날 밤이죠. 그렇죠. 같이 이제 같이 자매가 다시 네, 다 만나. 만나가지고 네. 그날 네. 저녁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날 제가 딱 퇴소하는 날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전철 타고 이제 네. 대림이라는 그쪽에 그 중국 음식 이제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때는 이제 전철 타면 표를 넣었다가 다시 빼서 이제 내릴 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반납하는 맞아, 건데 아, 그때 노란색 표였죠. 네. 조그만 거. 네. 모르고 그냥 넣고 이제 그냥 내리다 가버렸나요? 가버렸다 네. 보니까 이제 그 문이 내릴 때 안 열리는 내릴 그래서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밑으로 빠지라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네, 밑으로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랬었어요. 그럼 대림에서 그러면 뭐 드셨어요 혹시? 양꼬치랑 양꼬치 예, 드셨어요? 그 옥수수 국수. 국수 예. 아, 그 저는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네. 고향 음식이라서 그렇죠. 예, 네. 궁금하더라고요 맛이. 아. 그래서 옥수수 국수랑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생일 때 국수를 먹으면 맞아, 오래 오래 산다. 산다는 네,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네, 면이 이렇게 네. 기니까. 네, 그래서 국수는 꼭 이제 한 젓가락은 먹어야 된다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국수를 먹었어요. 아, 그럼 언니 덕분에 그 초기 정착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어요? 네, 어렵지는 않고 언니가 항상 투잡을 뛰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어떤 작업 되게 주로 그때 하셨어요, 언니가? 회사 유리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오면 이렇게 밑에 아파트 밑에 그 주공 그 마트 같은데 이제 진열하는 거 이제 하고. 네. 네, 근데 저는 철이 없으니까 그때 막 그냥 외롭고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언니 명의로 핸드폰을 이제 뽑았는데 핸드폰 요금 국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씩 나와가지고 국제전화 어디 중국으로요? 중국 친구들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전화 요금 많이 나와서 언니한테 엄청 이제 혼나고. 네, 혼나가지고 내 집이 있으니까 내 짐 싸고 가겠다고. 아, 또 싸우고 싸우고 또.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하성으로?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 이불 한 채도 없는 그 네. 화성에 와가지고 있다가 그냥 중국에 나갈까 이러고 네. 그때 여권에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 예,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신분증이 있으니까 제 명의를 이제 핸드폰을 그쵸, 예. 바꾸고 언니 핸드폰 언니 집에 택배로 보내고 그때 하나 쓸 때 써. 많이 화나셨구나. 네. 네. 근데 언니가 지금은 진짜 눈에는 안 아플 내 동생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엄청 냉정하고 엄청 뭐 그 빨리 적응하라 되게- 그런 거 아닐까요? 언니도 그때 적응하는 단계였잖아요. 네, 그랬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언니도 적응하기 바쁜데 동생까지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되게 날카로워져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철이 없냐고 네. 이러면서 엄청 이제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둘이 이제 다투고 그래 중국에 잠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사장님네 거기 회사를 이제 김치공장 예, 가셨어요? 거기 그 북한에 있는 아는 이모가 계셨는데 그분은 그 한국 사장님이 일하는 가정부로 네. 일하시는 이모가 또 거기 탈북자 이모.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모도 이제 얼굴 보고 이러 갔는데 갑자기 사장님한테 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내 동생 거기 갔냐고. 언니가 또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온 거군요, 중국까지. 좀 말 좀 해주지.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해야 걱정을 언니 안 엄청 하지. 걱정하셨겠네. 네. 그래서 동생 바꿔드리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잘 있으면 무사히 잘 있으면 됐다가 안 바꿔도 된다고 언니가 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네. 바꾸면 엄청 혼날 줄 알고 그랬더니 그냥 우리 동생 잘 돌봐주고 잘 보내달라고 이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을 왔는데 언니가 혼내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화성 집에 갔어요? 아니면 언니 집에 갔어요? 언니 집에 갔어요. 화성 집에 안 가고. 네. 그럼 공항에서 언니 집에 갈 때까지는 야, 이거 가야 되나 엄청 말아야 마음 되나. 졸였죠. 네. 언니가 워낙 이제 좀 무서우니까. 무서웠어요. 아빠 같기도 하고 하니까. 엄마 같기도 하고 진짜 아빠 같기도 하고. 언니 말이면 진짜 그게 이제 곧 이제 법이죠. 법인 네.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엄청 마음졸이 간데 언니가 의외로 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네. 이제 받아줘가지고 그때 그럼 화해가 된 거네요. 네. 그 이후로 또 싸운 적 있나요? 그러고 크게 싸운 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그냥 언니 성격을 아니까 그냥 냅두면 알아서 풀려서 그냥 또 전화 오고 이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싸움은 예진 씨가 없었던. 지혜롭네요. 언니 성격 파악하고 거기에 네.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도 하니까. 잘 대응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23살 때 나와서 처음으로 혹시 한 직업이 어떤 일이었어요? 이마트 플레이 타임이라고 엄마들이 이제 장 보러 가실 놀이방. 때면 네. 애기들 맡기는 놀이방이 있었어요. 애들하고 같이 막 놀아. 네, 네. 근데 제가 원래 워낙 이제 애를 좋아해서 애기들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거기 그 취직할 때도 강원도 원주 여자고등학교 이러고 이력서를 쓸 때 그렇게 해서 강원도 원주 여자고등학교 졸업했다. 원주여고라고 그러고 네. 탈북자라는 걸 안 밝히고. 안 밝히고 네. 왜냐하면 탈북자라 하면 취직이 안 될 것 같고 괜히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이상한 들었군요. 시선으로 볼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저는 여태 이제 직장 다닐 때 계속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지금은 탈북자 편견이 당당하게 네. 택시 타도 어디 서셨어요? 저 북한에서 하는데요. 네. 당당하게 지금은 네네. 지금 얘기할 이제 수가 탈북자 있어요. 숫자도 늘어나고 뭐 이런 맞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네, 알려졌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히려 방송을 밝히시는 게 통해서.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극복하기가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말투라던가 이제 사람들이 편견 이런 거는 말투, 편견. 네. 그런 거. 근데 제일 어려웠던 건 회사 다니면서 이제 좀 그 한국 친구들은 컴퓨터나 이런 그쵸. 그런 데 대해서 영어도 엑셀 잘하고, 깔고 네. 이제 이런 그런 거 이제 능숙하게 잘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니까 그런 게 제일 그러니까 어느 직책을 이제 맡아서 해도 그거를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누가 나를 가르쳐 주는 네. 것도 없고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엑셀 뭐다 그거는 잘 못하는데 재고조사 이제 그런 거는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편견이 있어서 묻는 건 아닌데 위축돼 있으면 맞아요. 네, 괜히 그게 이제 괜히 네, 이제 맞아요. 네. 네.
스스로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예. 참, 뭐 지금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신다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또 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 또 네. 정착을 한 적응이 거고.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은 또 편견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고 많이 좋아지니까 어떤 어머님들 북한 며느리 얻는 게 이제 소원이다. 소원이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했고 또 다른 뭐 아르바이트 한 그런 경험이 있나요 혹시? 다른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러고 커피를 잠깐 이제 접하게 됐었는데 바리스타 이런. 네네. 커피를 하는 게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쵸. 그게 네. 그거 한갓 음식이라서 되게 그 재미가 또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아니 그때도 원주 고등학교. 예. 못했어요. 예. 못하고 이제 그 한림대 병원이라고 이제 새로 생기는 그 안에 이제 커피숍이 생기는데 거기 이제 오픈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이 평택에 평촌에 교육을 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를 이렇게 점장시켜 주실 줄 모르고 그냥 이제 포스 교육이라던가 이제 그런 이제 교육을 이제 열흘 동안 이제 받고 왔는데 점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속으로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병원은 자판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판기 관리부터 커피 자판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빵 진열부터 해가 매점까지 같이 있어서 그리고 뭐 병원이랑 같이 무슨 또 재고조사도 다 같이 해야 되고 너무 그때 당시 너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자판기 하나하나 뭐 청소, 소독, 뭐 재료 붓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청소는 제가 안 했는데 그 자판기 재고조사랑 또 그 돈을 넣었는데 또 커피가 안 나오면 또 손님들이 와서 컵 던지면서 왜 이딴 식으로 해놨냐고 이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내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밖에 이제 거기서 좀 못했어요. 모형 탈모도 오고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래서 못하다가 그러고 다시 이제 그 개인 커피숍에 이제 입사를 다시 했어요. 했죠. 거기서는 그냥 계약직으로 그냥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어요. 재밌었어요 커피 만드는 게. 근데 그때 사장님한테서 배울 게 너무 많았었어요. 사장님이 거기서 이제 직접 로스팅도 하시고, 네, 그러고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처럼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럼 제일 그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거기 그 커피집이 그럼 뭐 체인점은 아니었죠? 체인점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하는 그런 커피집. 사모님이랑 사장님 두 분이서 하는데요. 가장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기억 남는 그런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점심은 항상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 배달시켜 먹던가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 보고 사장님 그거 배달시키는 거 근데 그때 당시도 저도 사장님이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원주 원주 사람인 줄 알고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그거 돈도 아까운데 밥솥 됐는데 여기 주방인데 주방에서 밥을 해 먹으면 되지 야채랑 사가지고 제가 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시켜먹는 밥도 이제 맛이 없고 이제 돈도 아깝고 하니까 그럼 하라고 이래가지고 사장님이 하라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감자볶음을 이제 채 썰듯이 해가지고 했는데 항상 그 사장님은 그걸 드시면서 이 맛이 어떻게 나냐고 너무 맛있다고. 요거의 북한의 맛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감자볶음 언제 해주냐고. 지금도 연락하시는군요. 가끔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자볶음 진짜 맛있었다고 그 맛을 이제 못 내겠다고 이러면서. 그 매일 거기서 밥을 하셨어요? 점심은 항상 거기서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그걸 또 하는 걸 또 좋아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주방에서 뚝딱 해서 이제 먹는 게 그게 이제 사랑받으셨겠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게 제가 한 음식을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럼 종업원들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네네네. 사장님, 사모님, 예진 씨 또 다른 친구들도 네네네. 있었어요? 또 같이 알바하시는 또 분들도 거기서 있었고. 얼마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 1년 정도. 아. 네. 이야, 그럼 매끼 대여섯 명 분을 1년, 네, 몇 개월, 그 정도 야. 이제 한 거네요. 네, 원래 점심은 항상 원래 음식을 잘하셨어요? 잘하는 편은 아닌데 엄마가 이제 음식을 워낙 잘하셔서 아, 이게 또 피가 있네요. 그 네. 요리에 그 DNA가 있네요. 그래서 엄마 이제 음식할 때 뭐 어깨 너머로 이제 아, 배웠던 거. 어깨너머로 슬쩍 봤는데 그 감자를 썰었고 아직까지 그분은 이제 감자 반찬 언제 네, 해줄 언제 거냐고 해주냐고. 이제 네. 네. 대단하십니다. 감자 반찬 말고도 다른 거 혹시 해주셨나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갑자기 먹고 싶네요. 먹고 싶네요.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죠. 김치찌개. 이게 비가 부슬부슬 오면 네, 그러니까요. 참. 김치찌개 땡기죠. 네. 처음에 이제 강원도 원주 출신이라고 하셨고 지금은 이제 탈북민이라고 자신이 당당히 밝히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 그래 한국에서 또 정착을 하면서 어려웠을 때도 가장 이렇게 뭐 도움이 됐고 힘이 됐던 그런 사람이나 혹시 그런 말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 커피숍 다닐 때 그 사장님 감자 지금 반찬. 말하는 거, 네. 예, 사장님이 너무 딱히 인상이 너무 인자하시고 딱 이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인상이었어요. 연배는 그 검찰 정도는 구속 연배는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이미지가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해야만 네. 예, 속이 편할 것 뭔가 같더라고요. 양심에 좀 찔렸군요.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점심에 식사를 하시는데 고백할 거 있다고 고백할 거 그랬더니 있다고 사장님이 놀랐겠어요. 되게 이게 뭐야? 궁금하시니까 갑자기 진지하게 이렇게 고백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저 북한에서 왔는데요 이러니까 되게 사장님이 저는 당황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장님이요? 네, 남자분이? 네. 사장님, 사모님 두 분 다. 그분들 어디 네. 사시는 분이셨어요? 동탄, 수원, 예. 수원 쪽에. 네, 동탄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말에 저도 같이 이제 울었죠. 세 분이서 네. 밥 드시다가. 네, 밥 먹는데 넌 이런 얘기에 그래서 밥도 못 먹게 하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고생 많았겠다고 그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땠어요? 너 얘기 잘했다 싶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제 일하는데 편하게 됐죠. 신경 많이 모르는 써주시고. 거 있으면 이제 배워주시고 커피에 대해서 더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고 이제 그래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갖고 이제 거기서 또, 또 좀 해주시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분이 흘리신 눈물이 100마디 말보다도 훨씬 더 이 그러니까. 진심을 담은 네, 맞아요. 네, 그런 몸짓이었네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탈북민인 걸 이야기하기 전하고 전후가 훨씬 더 마음은 마음이 되게 편했고. 편했죠. 왜냐하면 이제 포스기계라던가 뭐 재고조사 이런 데 대해서는 이렇게 뭐 외래어도 좀 있고 영어도 그쵸. 좀 섞이겠는데 그럼 모르면 이제 나를 무시하고 이제 여기서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이러니까 그 마음 항상 졸이면서 열심히 이제 더 이제 뭔가 배우려고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모르면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장님, 당당하게. 그렇죠. 저 이제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럼 더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또 한결 이제 한시름 넣었던 것 같아요. 23살에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럼 혹시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북한에 부모님이 계시고 어쨌든 부모님은 저희만 바라보고 이제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생계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부모님한테 돈을 보내줘야 벌어서 되나. 보내드려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린 가장이네요. 그래서 공부를 할 생각을 아. 못했어요. 저는 간호사나 이제 어린이집 교사 같은 그런 걸 하고 게 싶었는데.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꿈이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꿈은 항상 바뀌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제 못 하고 그냥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럼요. 네, 한국에 그러면 이제 뭐 가족들이 언니하고 이제 그 예진 씨만 지금 있는 건가요? 네, 언니는 지금 결혼해서 지금 이번에
딸 낳고의 아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있어요. 아이고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북한에는 이제 어머님하고 또 누가 계시나요? 엄마하고 지금 여동생. 여동생인데 여동생도 결혼을 해서 예. 이제 일찍 결혼을 해서 이제 또 조카가 조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조카가 있고 북한에 북한에도 조카가 조카가 있네요. 있고. 네. 그렇죠. 나중에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 조카가 이모하고 이제 그렇죠. 네, 와가지고 이제 안기기도 하고 볼다 뽀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날 있을까요? 예. 그럴 날이 오겠죠. 예. 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실례가 안 된다면은 그 남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남동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탈북에서 이제 중국을 네. 와 있는 동안에 동생이 이제 누나들 찾겠다고 이제 중국을 이제 왔었대요. 근데 혼자요? 예. 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 그때는 중국에 있을 때는 전화 통화도 좀 이제 자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엄마가 동생한테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너무 이제 사고를 많이 치니까 동생이, 예, 예. 혹시 가면 너한테 짐이 되니까 예. 안 알려줬으니까 이제 연락 오면 받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철이 없고 이제 네. 모르니까 그냥 그런데 그때 연락을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연락을 못했어요. 그 이후로. 네, 그러고 혼자서 이제 뭐 중국을 이제 왔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북송돼서 이제 나갔는데 2년 이제 형을 받고. 네, 형을 받고 교화하러 갔는데 1년 좀 넘어서 이제 집에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영양실조 종이 좀 주세요. 아이고 참. 영양실조 심하게 걸려서 네, 이제 그래서 뭐지 완전 뼈밖에 안 남고 이제 그냥 숨만 숨만 쉬는 그러면 천천히 이야기해서 괜찮아요. 예.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살릴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랬는데 나와서 보름도 안 돼가지고. 감옥에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언니는 그래도 남동생한테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저는 엄청 막 또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이 너무 후회가 되고 좀 더 잘해줬을 걸.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그게 항상 이제 기억에 좀 더 잘해줬으면 이런 후회도 안 남았는데 항상 그래서 그게 계속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니고 이러면 동생 또래 애들한테는 좀 동생 생각나서 엄청 좀 잘해주려고 하고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 아이고 참. 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네. 제가 지금 뭘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어떻게 한국 오실 생각 없으세요? 돈은 보내주세요. 네, 엄마는 한국 오시려고 했는데 2016년 9월 달에 이제 오시겠다고 이제 돈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때 사기 당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을 안 하시고 엄마도 이제 저희한테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연락 못 하고. 네, 못 하시고 그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진 씨가 연락 안 하는 거는 돈을 보내주면 자꾸 보내주면 이제 어머니가 한국 안 온다 그러실까봐 네, 그러니까 안 보내주시는 거군요. 여기 와서 이제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있으면 돈을 보내주면 먹고 살기는 괜찮으니까 올 생각이 없대. 왜냐면 목숨 걸고 여기를 이제 네. 탈출을 해야 되니까 쉽게 용기가 생기지가 않는다고. 진짜 굶어 죽을 때 되지 않으면 이제 여기 이제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올 생각을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굳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돈을 이제 한 푼에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돈을 안 보내는 것도 굉장히 네, 힘든 힘들어요. 일이겠네요.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이제 네. 얘기를 해서 이렇게 엄마를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그러지 좀- 않으면 안 오실 테니까. 네, 힘들어. 그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은 부산에서 언니랑 같이 그 생맥주집, 아, 진짜? 네, 그거 이제 작은 가게 가게 이름은요? 망구스 몽구스 비어요. 체인점인가 이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망구스 몽구스. 망구스가 언니의 칭이고 몽구스가 제 칭이라서 네. 형부가 그렇게 원래 옥잠의 비어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 뒷자리 그 이름 뒤에 옥이었거든요. 네. 원래 북한에서 이름이. 쓰던, 예, 네. 그래서 옥잠의 비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촌스럽다고 망구스 몽구스. 망구스 몽구스 비어라고. 망구스 몽구스 그게 약간 이게 동물 아니에요 혹시? 근데 그 몽구스라는 네. 그 원숭이처럼 생긴 동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아니 언제 생긴 별명이에요? 그 망구스 몽구스는 한국 와서 얼마 안 돼서 누가 지어준 별명인가요? 옛날에 언니 남자친구가 닮았다고? 망구스 몽구스 비어. 자,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부산 사시는 분도 많은데 네, 위치가 그러니까. 어디쯤이에요? 아, 사직 운동장 쪽. 사직 야구장. 네, 사직 야구장 쪽. 그 부산에 사시는 분들 저희 롯데 아닙니까? 네. 네, 저도 롯데 이제 맞아요. 그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저 부산에 서울시. 있는 그 지구촌 고등학교라고 이사벨 고등학교 네. 그 안에 있는 학교를 저희가 나왔는데 저희 롯데 응원하실 때꼭 몽구스 아니요. 망구스 비어. 몽구스 비어집 꼭 가셔가지고 생맥주 딱 하나 들고 롯데 한번 가죠. 네. 올해는. 네. 그러니까 아니 이 김은 기분 좋아서 마시면 되고. 그럼요. 짐은 지면은 또 화나서 위로한다고 또 마시면 위로 좀 그럼요. 마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예. 아, 번창 나시기를. 근데 어떤 때 손님이 많아요? 롯데가 이겼을 때 손님이 많아요? 졌을 때 손님이 많아요? 저는 이겼을 때도 아니고 졌을 때도 아니고 그냥 더우면은. 네 더운 날씨가 더워서 그럼 올해 엄청 덥기를 저희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아니, 저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사직 그 야구장에서 어느 쪽인지 좀 알려주셔야 찾아갈 것 같아요. 혹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나요? 사직 그 예, 전철역 1번 출구로 네, 나와서 나오셔가지고. 도보에 150m 정도 나오면 쭉 직진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은 어느 왼쪽 오른쪽이었나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네. 사직구장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쭉 직진하셔 한 150m 가면은요 여기 망구스 몽구스 비오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덥지 않더라도요 맥주는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안주도 맛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럼 요리 굉장히 혹시 잘하신다고. 안주 어떤 거 감자 반찬 혹시 나오나요? 아니요 그거는 맥주에 어울리지 않아서 인조고기 반찬 이거 아, 북한식. 잠깐만 진짜요? 네, 저희 인조고기 반찬을 그러니까 볶는 게 아니고 튀겨가지고 네. 치즈가루랑 이제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네네. 좀 바삭바삭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거든요. 야, 북한식 퓨전 요리네요, 이거는. 네. 근데 그 모르는 분들은 이거 사랑고기냐? 아, 그렇게 농담을. 아, 네, 인조고기라고 너무 하니까. 그 얘기 할 네. 때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인조고기 사랑고기 파는 거냐고 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제 정색해가지고 콩고기라고 북한식 콩고기라고 네. 이제 그렇게 궁금해서 이제 드셔보시는 네. 분들 있고 그 맛에 또 인조고기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야. 시청자 여러분 인조고기가요 그게 콩으로 만든 이제 고기 대체용품이거든요. 그게 그 레드밋보다 훨씬 건강하고요 다이어트 식품이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맥주랑 또 잘 어울린다. 네, 바삭바삭하게. 예. 네. 기가 막히게 어울려요. 제가 그 인천에 갔을 때 한번 맥주하고 인조고기를 제가 튀긴 걸 먹어봤는데 네.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아 튀긴 거 네, 드셔보셨어요? 튀긴 거 먹었어요. 네. 근데 진짜 그게 바삭바삭 그 바삭바삭 치즈가루에다 이제 아, 환상의 풍악이죠. 예, 예. 입안에 딱 들어가면 그냥 천상의 음악이 그냥 그 맥주가 땡기게 갈증이 나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저 부산에 가면 꼭 찾아가겠습니다. 네. 근데 네, 아까 진짜 예. 카페도 뭐 저 다니셨고 네. 그다음에 뭐 식당도 잠깐 뭐 이제 요리 좋아하니까 식당을 여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생맥주 집이었어요?
그 위치가 네. 예, 형부가 이제 부산 분인데 그 위치가 딱 여기는 맥주집 자리다? 저는 커피숍을 차리고 싶었는데 네. 커피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무조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맥주다. 편안하게 이제 비어마트처럼 이제 과자도 넣고 음. 이제 그냥 팔고 그냥 생맥주 한 잔 이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형부의 조언에 따라서 네. 네, 시작을 한 거군요. 인조고기 그러면 하고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어떤 또 요리가 있는지. 그러고 이제 북한이 이제 짝태. 짝태. 참 가야겠네요. 짝태 두 가지 요리밖에 없나요? 그럼? 네, 북한 그러면 딱 저희 진짜. 그거만 이제 하고 있어요. 짝태. 고향의 근데- 맛 성주 씨.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이제 대답을 이제 네. 답변을 해드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위로 자르면 또 맛이 없어요. 뜯어. 이게 네, 손으로 그래서 손으로 찢는 일일이 맛이다. 예, 네. 그거를 이제 예. 찢어서 드리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가위 이게 그냥 이게 드리면 한두 마리면 되는데. 찢겠는데. 예, 그거 네. 이제 앉아서 이제 찢다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달라고 그냥 네, 알아서 자기들이 예, 찢겠다. 찢어서 네. 드신다고 이제 이게 짝태 가위를 대는 순간 짝태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그냥 손으로 뜯어야 돼, 이거는. 가위를 댄 짝태는 더 이상 짝태가 짝태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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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니 근데 맛이 변해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손으로 뜯으면서 하는 그 느낌하고 소리하고 그 맛이 달라요. 그리고 또 네. 가위로 자르면 되게 빨리 써는데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뜯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맞아요.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안주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뭐랄까 짝태와 맥주가 만나서 두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또 맥주 맛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망구스 저 비어에서. 약간 저 나중에 홍보대사를 어떻게 좀 망구스 몽구스 비어 여러분들 꼭 찾아가 주십시오. 여기, 네. 여기 가셔가지고 꼭 가위로 짝태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요. 네, 손으로. 네. 찢으면서 친구들하고 또 네. 이야기하시면은 또 네. 그 맥주의 맛이 배가 될 겁니다. 네, 금년에 부산으로 피서 가시는 분들도 여기 예, 꼭 들려주십시오. 예,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안보 강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치아 교정을 지금 뺐는데 네. 며칠 전에 치아 교정을 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심사도 보고 이런 데 가서 이제 안보 강사 이제 심사 이제 그런 네네. 것도 보고 육군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제 그게 이제 예산이 네. 떨어져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이제 한 몇 번 정도 갔었어요. 언니 말씀을 또 조곤조곤 네.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전 아까 망구스 몽구스에 빵 터졌잖아요. 망구스 몽구스. 잘하실 것 같아요. 안보 강사. 그럼 주로 뭐 육군 군부대에 가시나요? 네, 군부대도 가고 대학교, 대학교도 예, 부산 이런 경남 지역 네, 원주대학교에 원주대학교. 네, 한번 가서 이제 통일 콘서트라는 통일 이제 콘서트. 네, 네. 그런 제목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잠깐 이제 공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네, 공연하시는 북한 노래도 좀 하고. 네네네. 네. 안보 강사를 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뭐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그냥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제 그 어르신들은 조금 이제 아는데 네. 좀 이제 대학생들이나 어린 모르죠. 그 분들은 생활상이나 이런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북한에 대한 이제 생활을 이제 얘기하고 그런 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예. 좀 좋은 일도 네. 있겠지만 이제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사는데 너네 열심히 더 이제 분발해서 살아라는 그런 이제 예, 그런 강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보니까 이렇게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네. 뭐 이렇게 언니가 기타를 치니까 동생은 피아노 이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 TV에서 보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네. 앉아서 이제 긴 생머리에 피아노를 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너무 네, 예, 네. 아름답고 네. 이제 누구든 봐도 반할 것 같은 그런 네. 모습. 예, 그래서 그냥 취미 삼아 그런 거 취미 이제 삼아. 예, 배우고 싶어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네. 그런 거 이제 많이 접하지 맞아요, 못했으니까. 맞아요. 예. 난 잘 어울릴 것 같아. 나중에 피아노 배우시고 언니가 이제 클래식 기타라 그랬나요?
그냥 통기타. 통기타. 네. 통기타를 치면서 이제 합주. 합주로 네, 자매 합주. 네. 북한 옛날에 그 철길에서 앉아서 이제 네. 했던 그 노래를 치면은 정말 또 새로운 감동일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미래의 꿈은 성공한 사업과 커피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커피 관련 사업을 특히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커피가 너무 매력 있어서. 네. 그리고 그것도 또 한 가지 음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게 너무 이렇게 좋고 하니까 이제 음식 그런 이제 한식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커피를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혹시 그럼 커피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혹시 예전에 그 두 분 사장님 네네네. 그분들의 영향이 좀 컸나요? 네, 맞아요. 아, 그분들 커피를 하시는데 그 사장님은 이렇게 그런 이제 대회 같은 데도 이제 나가셔서 이제 그 커피 하시는 분들 이제 그리고 커피가 그냥 단순 커피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아트도 막 이렇게 있어요. 하트에 꽃잎 뭐 막 요 커피 예, 커피잔 맞아요. 위에 이렇게 그림 네,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거 그거 너무 멋있어요. 네. 그 크림 갖고 뭐 이렇게 하는 네, 거 그죠? 네. 맞아요. 우유 이제 그거 해가지고 글자 쓰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게 너무 이제 매력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커피 사업을 통해서 미래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은 거죠. 네. 나중에 만약 통일이 되면은 대동강에 올라가가지고 저는 언니분은 망구스 몽구스 하시고 네, 그 옆에 네, 커피. 그 옆에 이제 커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통일이 된다면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고향에 가서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왜 친할아버지고 외할머니예요? 그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일 텐데. 왜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가고 싶은데 이렇게 꼭 집자고 하면 어렸을 때는 친할아버지가 많이 이제 저를 이제 이뻐해 주셨거든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네. 그래서 진짜 남부럽지 않게 이제 키워주시고 그러고 외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식이 이제 많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언니가 14년을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외할머니 손에 가서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할머니 돌아가신 거는 네네. 못 뵀어요. 할머니가 저희 고향에서 가신 게 아니고 할머니 고향에 잠깐 놀러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라 이제 그거를 이제 묘를 못 옮기셨거든요. 할아버지 옆에. 그래서 그런 그래서 부분에 못 가봤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를 꼭 가보고 싶은 거군요. 네, 가보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뭐 지금 보니까 혹시 또 한 가지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한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북한의 교육이 참 많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은 그 시점이 주로 언제였나요? 국정원에 왔을 때부터 저는 그런 이제 책 네네네.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서는 항상 이제 김일성이는 제기박과 쪽자매 막 그쵸.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맞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전혀 반대인 거예요. 완전 잠도 쿨쿨 자고 잘 자고 이제 먹는 완전 것도 호화로운 그냥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는 아니구나. 그 진짜 저는 부모님이 북한에 안 계시면 진짜로 그런 운동 선전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신감을 느껴요. 너무 이제 진짜 국민들은 이제 철철 굶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좀 이제 그 국정원이라는 기관을 이제 보면 좀 그런 조사 기관이라서 좀 엄하게 대할 줄 알았거든요. 북한과 북한 경찰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는 되게 얘기도 조곤조곤하고 이제 정중하고 규칙적인 부드럽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북한이랑 나요. 남한이 북한에서 배울 때는 안기부가 막 사람 간도 빼낸다고 막 그렇게 배웠는데 네네. 직접 여기 와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보니까 너무 상냥하고 또 잘 대하고 하니까
저도 그때 비교가 많이 됐겠군요. 놀랐어요. 저도 한국에 왔을 때. 예. 지금 안보 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안보 강연을 하면서 이제 많이 또 공부도 하셨을 텐데, 그런 뭐 하셨을 텐데, 그러면 혹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진 씨만의 그 혹시 비법이 있을까요? 요것만 하면은 북한이 빨리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비법 하나만. 예. 저는 그게 이렇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않을 것 예.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막내가 하고 하는데 그 순간이지 또 김정은이 언제 또 도발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지금 김정은이 얘기는 다 이제 그냥 도움을 받기 위한 그냥 하는 얘기지 속임수라고 진심이 생각하지. 아닌 것 같다. 네. 뭐 사람들은 이제 빨리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힘들 것 네, 같다. 힘들 것 같다. 또 저러다가 또 바쁘면 또 핵무기 또 미사일 만들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북한에 이제 요것만 하나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그래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혹시 뭐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건이 될 수도 예,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예. 한국에 대한 많은 선전을 이렇게 좋다고 이런 선전을 많이 하는 게 제일 뭐 예를 중요하지. 들어서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노래라든지 뭐 네, 이런 거. 지금 여기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네네.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파주 쪽에 이렇게 삐라 같은 것도 그쵸, 많이 예, 풍선도 보내고, 예, 예. 그런 걸 이제 막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그런 운동을 하셨으면 그럼 북한이 해주셨으면. 빨리 변할 거다.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네, 많이 많이 들여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 지금 그 10년을 지금 사셨잖아요, 그죠? 한국 네. 생활. 혹시 한국 생활 하면서 후배들한테 요것만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친구들이 한국 생활을 정착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그냥 자기 의지와 자기 신념에 맞게 열심히 잘 살아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성공해서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 어리신 분들은 꼭 대학을 다니시던가 이제 그런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기술적으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16살 때 북경까지 왔다가 한국에 안 온 걸 후회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한예진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요. 내가 나에게 하는 조언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에게 하는 조언. 그냥 공부를 좀 했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공부를. 네. 공부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네. 앞으로는 혹시 할 생각이신가요, 공부? 그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오래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갈지 그런 게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저는 잘 해가지고. 따라가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한혜진 같아요. 씨. 예, 네. 정말 공부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세를 낳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서 이제 교육도 받고 영어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내 자식이 이제 배우지 못한 엄마한테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못 배울까봐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 엄마 이제 못 배워준다고 가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요. 그 아빠가 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는 거고 들으면서 하니까. 좋은 엄마가 또 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다 갖췄어요. 이렇게 생활력도 갖추시고. 글쎄 참. 말이에요. 네. 그 오늘 어떻게 그 촬영을 뭐 제가 이제 뭐 들어보니까 뭐 그 남남북녀에서도 이제 나오시고 했는데 그 저희 여기 베나 TV는 좀 컨셉이 다르잖아요. 네. 뭐 어떠세요? 출연 소감 한마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면은. 저는 여기 와서 그 여기까지 와서 이제 14년 동안에 이제 그 탈북을 해가지고 그 이제 생활들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도 새록새록하고 뭔가 이제 홀가분하게 뭔가 털고 가는 네. 그런 느낌. 속이 후련해지는 네, 후련해지고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오늘 좀 푸른하셨나요? 어떻게? 네. 잘. 네. 오기 전에 되게 네. 긴장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지나온 이제 생활 어쨌든 방송에서 제가 못했던 얘기들을 아, 후련하게 그쵸. 이제 털어놓고 네. 가니까 이제 그게 또 네. 베나TV의 또 매력입니다. 네 자, 그런 것 그러면은 같아요. 몽구스가 망구스에게 영상 편지 하나 좀 해주시죠. 그쵸? 네, 이거 좋네요, 이거 이거. 빠질 수 없어요. 예. 네. 언니 얘기하면 또 우는데. 아유, 제가 준비해놨어요. 그냥 네. 예. 언니가 바로 여기 앞에 예, 앉아 예. 있다 생각하고 언니한테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니 그러고 지금은 다희 엄마. 이렇게 둘이 고향을 떠나서 가끔은 엄마 같고 가끔은 아빠 같고 그래도 든든한 내 버팀목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지금 나이 키우느라고 많이 힘들겠지만 꼭 우리 행복하고 엄마랑 동생이랑 만나서 행복할 날이 꼭 올 거야. 우리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엄마랑 동생이랑 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 그리고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표현은 잘 못해도 나 언니 많이 사랑해. 우리 다희 이쁘게 잘 키워가지고 좋은 엄마, 좋은 이모가 될게. 화이팅! 아유, 참. 형제 얘기만 하면 예. 예, 참 눈물을 흘리시네요. 저 영상 편지 내용 속에서 10년 동안 한국에서 참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또 정착을 잘 하셨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참 뭐랄까 이 말은 꼭 하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데 시청자분들 중에는 탈북자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자존감이 낮아서 또는 피해의식 때문에 뭐 차별감을 우리 스스로가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예진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은 그 커피집 사장님 저 고백할 거 있어요. 저 북한에서 왔어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눈물 보이시면서 고생했다. 오느라고 고생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은 예진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당당해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탈북민들을 만나시면은 그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자.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예진 씨와 이성주 군에게 두루두루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